이 더러운 년이 감히 내 옷을 건드려? 새벽 4시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바닥을 닦고 있던 27살 청소 용역 직원 김서진은 갑자기 날아온 발길질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으윽,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서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명품 구두에 물 튀겼어. 이 쓰레기 같은 년이. 죄송합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뭐 하는 짓이야?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27살 서진과 똑같은 나이의 여자였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내가 뭔데? 남자가 손을 휘둘렀고 여의사의 명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유진 마이너스 내과 전공의. 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명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여의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도 서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입술. 이건 쌍둥이. 유진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찾아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일부 마이너스 서진의 삶 15분. 시간을 돌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서진 27살. 서울 끝자락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대학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월급은 22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그리고 서진아, 이번 달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고아원에 계신 할머니께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남는 건 없었습니다. 서진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5살 때, 한겨울, 지하철역 계단에 버려져 있던 기억이었어요. 엄마, 추위에 떨며 울던 기억. 그 이후로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입양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서진에게는 그마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들 거예요. 의사의 말에 입양을 원하던 부부들은 모두 돌아섰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서진을 키웠어요. 서진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다. 하지만 선생님도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서진은 정말 혼자였어요. 매일 밤 서진은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장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은 고요했어요. 환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의료진도 교대 시간이었죠. 이 시간만큼은 서진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고아원을 나온 서진에게는 대학 갈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주방 보조, 편의점.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늘 부족했어요. 서진아, 같은 용역팀 언니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3층 중환자실도 우리가 맡아야 해. 김 대리가 또 안 나왔대.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걸레와 청소 도구를 챙겨 3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 서진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티세요. 한 여자가 울면서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어요. 청소 직원은 의사에게 말을 걸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의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몰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구나. 의사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우병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유진의 아버지 신재혁 이사장은 이 병원의 창립자이자 심장외과 명의였습니다. 유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해외 유학, 최고의 의대 교육.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너는 내 자랑이 되어야 해. 신우병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의 기대는 너무 무거웠어요. 유진은 항상 1등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아버지는 실망했어요. 이게 뭐야? 2등? 우리 신우병원 후계자가 2등을 해? 사랑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대와 압박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유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유진은 가끔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는 따뜻했어요. 유진을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하지만 이제는 사진 속 얼굴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의대에 진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지금은 신우병원 내과 전공의 2년차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너 좋겠다. 아버지가 이사장이면 나중에 그냥 병원 물려받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유진은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다들 유진을 신우병원 이사장의 딸로만 봤거든요.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심근경색, 70%의 생존 확률. 유진은 매일 밤 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차가웠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복도 벤치에 앉아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청소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용역 직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유진은 문득 궁금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그 여자가 자신을 몰래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그 여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일 후 새벽 4시 응급실. 서진은 오늘도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밤의 응급실은 늘 복잡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싸움에 다친 사람들, 간호사들도 지쳐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더러운 년이.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내 구두에 물 튀겼어. 죄송합니다. 서진은 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500만 원짜리 구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서진이 걸레를 들려는 순간 탁! 남자의 발길질이 서진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서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년. 내가 뭔데 내 구두를 만져. 남자가 서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나는 쓰레기가 아닌데. 바로 그때 환자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이 펄럭였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남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장 놓으세요. 내가 뭔데 참견이야. 남자가 손을 휘둘렀고 유진의 명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바닥에서 그 명찰을 봤어요. 신유진 마이너스 내과 전공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여의사를 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유진도 서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도착해서 취객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유진과 서진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청소용역.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같은 나이, 같은 얼굴. 혹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입양되신 분이세요? 아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유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어난 날짜가 어떻게 되세요? 1997년 2월 14일입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같았습니다. 생일이 똑같았어요. 저도 같은 날 태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쌍둥이.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당직실에서 서진과 마주 앉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외동딸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역 계단에 버려져 있었대요. 겨울이었고 추웠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절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로는 고아원이었어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당신을 버린 거네요. 네. 저는 누가 제 부모인지 몰라요. 유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 어머니 사진이에요. 서진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여자. 서진은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 꿈에서 본 것 같은. 이분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어머니라면 저도. 유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를 해봐요. DNA 검사.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신재혁 이사장님. 서진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신재혁. 신우병원 이사장. 이 병원의 주인. 제가 그분의 딸이라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검사를 해봐야 해요. 유진은 당장 검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재혁 이사장이 깨어났어요. 아버지. 유진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재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저는 알아야 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면. 재혁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유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쌍둥이였어. 유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와 또 한 명.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재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다. 모른다니요? 너희 할머니가 한 아이를 데려갔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재혁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재혁은 젊은 심장외과 의사였어요. 촉망받는 의사였지만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영숙은 부잣집 며느리를 원했어요. 재혁아, 너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해. 그래야 병원을 차릴 수 있어. 하지만 재혁은 가난한 간호사를 사랑했습니다. 이수연,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재혁 씨, 저는 재혁 씨가 행복하면 돼요. 두 사람은 몰래 결혼했습니다. 재혁의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 가난뱅이 여자와 결혼을 해? 어머니 수연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걸로 밥 먹고 사니? 당장 이혼해. 하지만 재혁은 거부했어요. 그 후로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최악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수연을 괴롭혔어요. 이것도 못하니? 이래서 가난뱅이는 안 된다니까. 시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재혁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재혁 씨, 우리 아기 둘이래요. 수연은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달랐습니다. 쌍둥이? 그것도 딸 둘? 박영숙은 실망했어요. 아들을 원했거든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1997년 2월 14일. 수연은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출산 중 대출혈이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재혁은 수술실 밖에서 무너졌어요. 수연아. 6시간의 수술 끝에 수연은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혼수 상태였습니다. 재혁 씨, 환자가 깨어날 확률은 10%입니다. 재혁은 무너졌어요. 그 사이 박영숙이 움직였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을 몰래 데려간 거예요. 한 명은 심장에 문제가 있대.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이 아이는 평생 집만 될 거야. 박영숙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지하철역에 아이를 버렸어요. 할머니가 버렸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어.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을 찾으려고 했어. 미치도록 찾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 두었는지 말하지 않았어.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 3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지. 그럼 제 동생은? 모른다. 정말 모른다. 어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27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혼자? 재혁은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유진은 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버려진 아이였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유진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해요. DNA 검사. 그래야 확실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제가 딸이라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버려진 아이였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쌍둥이 자매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과 재혁 그리고 서진은 검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었어요. 신재혁 씨와 김서진 씨의 부녀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서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재혁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27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서진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유진이 놀라 소리쳤지만 재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아버지는 없었어. 이 병원 원장이면서 내 딸이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줄도 몰랐어. 서진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망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숨긴 거였으니까요. 일어나세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 말에 재혁은 더욱 울었어요. 유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27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재혁은 서진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강남의 펜트하우스. 서진은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방도 있어요? 당연하지. 유진 방 옆이야. 유진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같이 가요. 언니? 네. 제가 2분 늦게 태어났대요. 두 자매는 웃으며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서진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언니. 재혁도 뛰어왔습니다. 서진아. 응급실로 이송된 서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0%입니다. 재혁은 무너져 내렸어요. 겨우 찾은 딸인데 수술하겠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환자는 따님이시잖아요. 감정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해요. 재혁은 27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진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유진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응, 조금. 괜찮아요. 아버지가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예요.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네, 아버지. 재혁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수술 잘할게. 너를 꼭 지켜줄게.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게 가족을 찾아주셔서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27년이나 늦어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수술실. 재혁은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준비됐나? 네, 회장님. 재혁은 마취된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꼭 살려줄게. 8시간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언니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재혁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유진이 달려갔습니다. 수술, 성공했어. 재혁은 무너지듯 유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서진이 살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월 후 서진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심장은 건강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언니, 오늘 뭐 입을 거예요? 유진이 신나서 서진의 방에 왔어요. 글쎄, 뭐가 좋을까? 이거요. 이 원피스 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두 자매는 웃으며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7년 동안 없었던 행복이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알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신우병원 대강당.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의료진, 직원들. 무대 위에 재혁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진은 알았지만 또 다른 딸이 있다니? 27년 전 저는 쌍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소개합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진은 아름다웠어요. 유진도 다른 쪽에서 나왔습니다. 두 자매가 아버지 양옆에 섰어요. 제 딸 신서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27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왜 이제야 공개하십니까? 재혁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27년 동안 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재혁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재단을 설립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수연 심장병 재단. 제 아내 이수연의 이름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특히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재혁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처럼 버려지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시는 없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 후 수연 심장병 재단은 전국 2,0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서진은 의대에 진학했어요. 언니, 오늘 시험 어땠어? 힘들었어. 하지만 재미있어. 서진은 심장외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유진은 이미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어요. 두 자매는 함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5살 여자아이.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릴 수 있나요? 가난한 부모가 울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살릴게요. 그날 밤 수술이 있었어요. 재혁이 집도했고 서진과 유진이 보조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잘했다, 서진아. 재혁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세 사람은 웃으며 수술실을 나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집 식탁에는 세 사람의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요리했어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요리 실력 늘었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재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 수연의 사진이 있었어요. 수연아, 재혁은 사진을 들어 올렸다. 우리 딸들 잘 크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으로. 재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해. 27년이나 걸렸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야.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7년의 겨울은 끝났어요. 이제는 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